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걸 이제 와서 어리딴 남자 갖다 바치시려고요? 엄마, 그 사람 돈 때문에 엄마 만난 거예요. 여기 유언장 쓰시고 신탁 설정하시고. 민재와 수진이가 말했어요. 다음 날엔 소영이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법적 상속권 청구할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58. 남편 없이 산지 벌써 4년째예요. 그 4년이 40년처럼 길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심장마비로 갔어요. 2019년 가을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준호 씨는 대기업 임원이었거든요. 30년을 일하면서 쌓아올린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옆에 서 있는 아내였을 뿐이에요. 장성한 자식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들 했습니다. 큰아들 민재는 32, 변호사예요. 똑똑하고 냉철한 아이였죠. 딸 수진이는 30, 결혼해서 강남에 살아요. 둘 다 걱정 없는 잘 나가는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니 그 아이들마저 낯설게 느껴졌어요. 장례식 직후부터 유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주식, 예금, 보험금. 준호가 남긴 게 적지 않았거든요. 60억은 좋게 됐어요. 엄마, 아버지 보험금 수령은 엄마가 하시는 거 맞죠?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야지. 왜? 아니, 그냥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제가 알아볼게요.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아버지 주식도 정리하셔야 할 거예요. 요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아이들은 걱정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남편 시신이 아직 따뜻한데 벌써 돈 얘기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옆자리가 보였어요. 밥을 해도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밤이면 적막감이 무겁게 눌렀습니다. 친구들이 모임에 나오라고 했지만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들 남편과 함께 오는데 저만 혼자였거든요. 그러던 2021년 봄이었어요. 대학 동창 미영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경아, 우리 오빠 알지? 나 오빠 하나 있잖아. 응, 알지. 근데 왜? 오빠도 혼자 살거든. 5년 전에 언니랑 사별했어. 요즘 들어 오빠가 너무 우울해 보여서 언제 밥이라도 먹을 겸 같이 한번 볼래? 그냥 비슷한 처지 친구 만나는 것처럼 가볍게. 저는 주저했습니다. 남자를 만난다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미영이가 계속 조르는 바람에 결국 나갔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그를 만났어요. 강태수. 64살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수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이 컸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박미경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영이가 분위기를 띄웠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렸습니다. 태수 씨는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남편 얘기를 꺼내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어요. 저도 아내를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상처가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만났어요. 처음에는 미영이와 셋이서, 나중에는 둘이서.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태수 씨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다고 했어요. 이미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진 않다고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태수 씨가 말했어요. 미경 씨, 미경 씨가 좋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남은 인생,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태수 씨와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준호 씨 떠나고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58과 64.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민재에게 태수 씨 얘기를 꺼냈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재혼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민재야, 엄마도 너무 지쳤어. 나이 먹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래도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4년밖에 안 됐어요. 벌써 다른 남자요. 민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나처럼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인데요? 은퇴했어. 연금으로 생활하고. 민재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것 봐요. 엄마 재산 보고 접근한 거예요. 민재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걸 이제 와서 어디 딴 남자 갖다 바치시려고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그 남자, 엄마 돈 노린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 많대요. 수진아, 태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진심으로 엄마를 대해줘. 내가 지쳤다고. 그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두 아이가 연합했습니다. 재혼을 반대했어요. 아니, 거의 협박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얘기해야겠어요. 엄마가 재혼하시면 아버지 유산 문제도 복잡해져요. 나중에 그 남자 자식들한테도 권리가 생길 수 있다고요. 우리가 왜? 민재가 법률 용어를 늘어놓으며 으름장을 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가 필요했어요. 그 사람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식들 허락 없이 혼인신고를 했어요.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민재와 수진이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태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태수 씨가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도 슬퍼 보였습니다. 결혼식에는 태수 씨의 자식들이 왔어요. 아들 진우 38, 딸 소영이 35. 둘 다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저희 아버지가 좋은 분이세요. 진우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자주 뵐게요.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소영이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애들이 고마웠어요. 제 자식들이 외면하는데
저 아이들은 환영해 주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태수 씨가 비용을 내겠다고 했지만 제가 냈습니다. 그 사람 형편이 어려운 거 아니까요. 제주도에서의 사흘은 꿈 같았어요. 태수 씨는 섬세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으며 속삭였어요. 미경 씨, 행복합니다. 저도요. 첫날 밤, 호텔방에서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태수 씨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미경 씨, 그의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뺨에, 그리고 입술에 닿았습니다. 4년이었어요. 4년 동안 아무도 이렇게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의지를 담아서.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등을 타고 내려오는 그의 손길에 온몸이 떨렸어요. 4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깨어났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건지. 그가 저를 안았어요. 그동안의 외로움을 보상받으려는 듯 했습니다. 4년 동안 아무도 이렇게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따뜻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오랜만에 외롭지 않은 밤을 보냈어요. 당신이 너무 좋아요. 잘 잤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잤습니다. 우리는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제가 살던 강남 아파트로 태수 씨가 들어왔어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준호가 남긴 집이었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태수 씨가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산책도 하고 텔레비전도 함께 봤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집안일도 도왔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 준호는 한 번도 안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당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저도 이 집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태수 씨는 웃으며 행주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밤이면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20대처럼 설레고 50대처럼 깊었어요. 태수 씨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요, 미경 씨.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 사랑했습니다. 58과 64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터졌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진우와 소영이가 집에 왔어요.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솜씨는 최고예요. 진우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어머니, 이 집 정말 아늑하네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채광도 좋고 역시 강남에 살아야 돼요. 소영이가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나도 이 집이 마음에 들어. 어머니는 여기서 얼마나 사신 거예요? 한 15년 됐나? 전 남편이 임원 승진하고 나서 이사 왔거든. 그러시군요. 그럼 여기 추억도 많으시겠네요. 진우가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예금 이자 정말 안 좋죠? 은행 다니는 친구가 그러는데 요새 다들 재테크 문제로 고민이 많대요. 그래, 나도 은행에 좀 넣어뒀는데. 요즘은 예금만 넣어두면 손해래요.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낮으니까. 진우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 금융권에서 일하잖아요. 회사 사람들이건 고객들이건 다들 재테크 고민이에요. 특히 어머니처럼 여유 있으신 분들은 더 신경 써야 해요. 절세도 그렇고. 그래. 근데 내가 그런 걸 잘 몰랐어. 어머니, 요즘은 좋은 상품들이 많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요즘 괜찮은 상품 하나 나왔는데 어머니한테 소개해 드릴까요? 순간 뭔가 불편했습니다. 왜 자꾸 돈 얘기를 하지? 아니야,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에이, 어머니.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죠.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소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오빠가 전문가니까 한번 상담받아보세요. 이제 우리 한 가족인데 어머니 재테크 잘 돼야 오빠도 좋은 거죠. 한 가족.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래, 고맙긴 한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태수 씨가 끼어들었어요. 진우야, 이제 그만해라.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아버지, 전 그냥 도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도 전문가인 제가 가족 직접 챙겨드리는 게 낫잖아요. 그만하래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진우와 소영이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사흘에 한 번. 올 때마다 조금씩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 동네 아파트 값 많이 올랐죠? 저희 친구가 이 근처 알아보던데. 어머니, 요즘 금리 변동이 심해서 다들 걱정이래요. 어머니는 예금은 어때요? 어머니, 보험 만기 다 된 거 있으세요? 요즘 새로 나온 보험 상품들이 훨씬 좋던데. 점점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어요. 저는 불편했지만 그 애들이 걱정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민재야, 얼마만이니?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근데 엄마, 민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거기 자식들 엄마한테 재테크 권유하지 않아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았어? 은행에 있는 제 친구가 그러는데 그 사람 아들이 엄마 돈 굴리려고 알아보고 다닌다는 것 같아서요. 고액 자산가 명단에 엄마 이름 올려놨다는 것 같던데 여기 생각보다 좁아서 금방 소문 돌거든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뭐, 그 봐요, 엄마. 제가 뭘 했어요? 그 사람들 결국 엄마 돈 노린 거라고요. 아니야, 민재야. 태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진우 소영이가 좀 철없는 것뿐이야. 엄마도 참 아직도 모르세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런 거죠. 민재야, 그런 말 하지 마. 태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돈 보고 결혼한 거예요. 여튼 조심하세요. 민재는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태수 씨는 옆에서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민재 말이 맞는 걸까? 진유가 정말 제 돈을 노린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애들은 그냥 걱정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의심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진우와 소영이가 또 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과 사왔어요. 너무 좋아 보여서 어머니 드리려고요. 고맙다, 진우야. 어머니, 오늘 저녁 저희가 낼게요. 외식하시죠. 아니야, 집에서 먹으면 되지. 에이, 어머니, 우리 밖에서 먹어요. 제가 쏠게요.
우리는 근처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소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근데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 물어봐. 저희 오빠가 지금 사업 준비 중인데요. 투자자를 찾고 있거든요. 좋은 아이템이라 수익은 확실할 텐데, 어머니가 혹시 관심 있으실까 해서요.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업 투자. 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좋은 사업처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저희가 성공하면 어머니도 지분만큼 수익 가져가시는 거고요. 진우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사업 계획서도 구체적으로 다 있어요. 다른 전문가들한테 검토도 받고 투자도 받았고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이요. 투자하시는 거예요. 1년 안에 2배로 만들어 드릴게요. 3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그건. 태수 씨가 끼어들었어요. 니들 또 돈 얘기냐? 지금 어머니한테 투자 얘기를 왜 해?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그게 부담이지 좋은 거냐? 당장 그 얘기 집어치워. 태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진정시켰습니다. 태수 씨, 괜찮아요. 애들 얘기 들어봐요. 미경 씨, 얘들이 아직도 철이 없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말아요. 진우가 아버지를 노려봤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 그냥 좋은 기회 드린 건데. 어머니 돈을 왜 내가? 어머니 돈이요? 우리 한 가족 아니에요. 가족끼리 투자 얘기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결국 그날은 어정쩡하게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태수 씨는 계속 사과했어요. 미경 씨, 미안해요. 제 자식들이 버릇이 없어서. 괜찮아요. 애들이 젊어서 그래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단단히 타일러 놓을게요. 태수 씨는 진심으로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이 불편했습니다. 민재 말이 맞는 걸까? 저 애들이 정말 제 돈을 노리는 걸까?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수진이야. 수진아, 어쩐 일이야? 엄마, 오빠 말 들었어요. 그 사람 자식들이 엄마한테 투자 받으려 한다면서요? 그런 거 아니야. 투자 기회 제안한 거였어. 투자 기회요? 어머, 뻔하네. 돈 받고 날릴 거예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수진아, 엄마, 제발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걸 어디 남한테 갖다 바쳐요? 남이 아니야. 이젠 한 가족이야. 한 가족이요? 웃기지 마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에요. 엄마가 죽으면 그 사람들한테 유산 넘어가는 거 알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아,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말 나온 김에 엄마가 재혼하는 바람에 저희 유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알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지금 유산 때문에 그러는 거니? 당연하죠. 아버지가 저희 주려고 모은 돈이에요. 그걸 왜 남한테 줘요? 수진아, 엄마가 정신 못 차리시면 저희라도 나설 거예요. 가만 안 있는다고요. 수진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태수 씨 몰래 울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외롭지 않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진우와 소영이는 계속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3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되고 나중에는 1억을 얘기했어요. 태수 씨는 그때마다 버럭 화를 냈습니다. 자식들을 야단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 애들은 계속 저를 졸랐어요. 저는 지쳐갔습니다.
태수 씨를 사랑했지만 그 자식들은 감당이 안 됐어요. 반면 제 자식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민재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가끔 전화해서는 이혼하라고만 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그 남자 자식들이 엄마 돈 빼먹으려고 혈안이에요. 수진아, 나 한 푼도 안 줬어. 지금은 안 줬어도 나중에 그럴 거라고요. 그 남자가 엄마 구슬려서. 태수 씨 그런 사람 아니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코웃음만 쳤어요. 그러던 2023년 봄 사건이 터졌습니다. 진우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한 겁니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왔어요. 박미경 고객님 맞으시죠? 대출 신청건 확인차 전화 드렸습니다. 네. 근데 무슨 대출이요? 고객님 명의로 1억 원 신용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러시군요. 그럼 본인 신청이 아니신가요? 강진호님 요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당장 취소해 주세요. 은행 직원이 당황했어요. 알겠습니다.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사기 피해일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나 엄마야. 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 명의로 대출 신청했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해서.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니까.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못 도와주는 거야. 1억이 어디 푼 돈이야? 어머니,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사업 성공하면 갚을게요. 내 명의로 받아. 왜 내 이름을 가져다 쓰는 건데? 제 신용이 안 좋아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우야, 너 정말.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 저 정말 급해요. 빚쟁이들이 찾아와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빚쟁이. 네. 제가 투자를 좀 잘못해서. 아니, 사업 자금이 묶여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야, 내 아버지한테 얘기해. 아버지는 못 도와주세요. 아버지 형편 아시잖아요. 어머니밖에 없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애가 원하는 건 결국 제 돈이었어요. 진우야, 미안하다. 나 못 도와줘. 어머니, 제발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만난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어머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전화 끊는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태수 씨에게 말했어요. 태수 씨, 진우가 내 명의로 대출 받으려 했어요. 태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은행에서 확인 전화 왔어요. 1억이요. 태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이 자식이! 태수 씨는 당장 진우에게 전화했어요.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집에 와! 지금 당장! 1시간 후 진우가 왔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가 뺨을 때렸어요. 찰싹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닥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사람 새끼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어머니 명의를 도용했잖아. 그거 범죄인 거 알아? 진우는 울먹였어요. 아버지, 저 정말 급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은 무슨 빚?
도박 빚이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박이요?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자식이 몇 년 전부터 도박에 손을 댔어요. 제가 몇 번 빚을 갚아줬는데 또 그런 거예요. 진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해. 당장!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진우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당분간 이 집에 오지 말거라. 나 네 얼굴 볼 자신 없다. 어머니, 당장 나가! 진우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태수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미경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태수 씨, 일어나세요. 아니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무능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시켜서. 태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우는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영이는 계속 왔습니다. 그 애는 오빠와 달리 교묘했어요. 어머니, 오빠가 정말 잘못했어요. 전 아니에요. 저 어머니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요. 소영이는 제게 잘했습니다. 집안일도 도와주고 요리도 해주고 말동무도 돼줬어요.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어요. 어느 날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혹시 유언장 쓰셨어요? 유언장. 네, 요즘 뒤숭숭한 게 많아서 유언장이 시니어들 사이에 유행이래요. 어머니 만약 무슨 일 있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정해놓으셔야 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아직 나이도 있고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 어머니, 특히 재혼하신 경우엔 더 중요해요.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우지 않게요. 소영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저희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건데 아버지가 어머니 배우자니까요. 근데 어머니 친자식들이 나중에 저희한테 안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건 어머니, 공평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친자식들만 챙기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 남편인데. 소영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 애도 결국 돈이 목적이었어요. 소영아, 오늘은 그만 가보거라. 내가 좀 피곤하구나. 어머니, 소영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나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태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 우리 이혼해요. 태수 씨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요? 이혼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미경 씨, 무슨 소리예요? 제 자식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내 자식들도 힘들어해요. 나 이러다 친자식들까지 다 잃을 것 같아요. 태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경 씨, 제발요. 저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나도 당신 없이 외로울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서로 으르렁대고 돈 문제로 싸우고 이게 가정이에요? 미경 씨, 미안해요, 태수 씨. 나 정말 미안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태수 씨도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해야 한다고. 다음 날 민재에게 전화했어요. 민재야, 나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 이혼할 거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심이세요? 응. 더 이상 못 살겠어.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당연히 이혼하셔야죠.
민재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민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희 말 들을 걸 그랬어. 괜찮아요, 엄마. 이제라도 정신 차리셨잖아요. 제가 이혼 절차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민재야. 엄마, 재산 문제 잘 처리하셔야 해요. 그 남자한테 한 푼도 주시면 안 돼요. 위자료 받아내셔야 해요.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누군가 현관문을 요란하게 두드렸습니다. 태수 씨가 문을 열었어요. 소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버지, 오빠가 사고 났어요. 무슨 사고?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오빠가 다리에서 떨어졌대요. 지금 중환자실이래요. 태수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그를 붙잡았어요. 미경 씨, 저 병원에 가봐야 해요. 당연하죠. 같이 가요. 우리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태수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소영이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가 아버지입니다. 환자분이 한강 부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배에서 구조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늑골 골절, 내부 출혈, 뇌진탕. 일단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극단적 선택이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경찰에서도 조사 중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어요. 우리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태수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손만 비비고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빠가 빚 때문에 그런 거래요. 빚쟁이들한테 죽도록 맞았대요. 그래서 소영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진우가 밉기도 했지만 그래도 죽으려고 했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특히 다리 쪽이 심해서 제대로 걷기까지는 몇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중환자실 창문으로 진우가 보였어요. 온몸에 깁스와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태수 씨가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무능해서 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태수 씨, 미경 씨, 우리 이혼해요. 더 이상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태수 씨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우가 밉긴 했지만 그래도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였다니. 그리고 태수 씨. 그 사람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며칠 후 진우가 깨어났어요. 우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우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습니다. 진우야, 정신 차렸니? 태수 씨가 손을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진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 남자가 와락 울었어요. 저 그냥 다 끝내고 싶었어요. 빚도 못 갚겠고 아버지한테 짐만 되고 어머니한테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 바보 같은 놈, 너만 끝나면 다야? 너 가버리면 끝나는 거야?
태수 씨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태수 씨는 제 돈이 아니라 진짜 저를 사랑했던 거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태수 씨에게 말했어요. 태수 씨, 이혼 안 할래요. 태수 씨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진우 소영이가 그런 거지. 당신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경 씨, 아직도 제 자식들이 진우는 이제 정신 차릴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또 그럴까요? 그리고 소영이도. 제가 단단히 선 그어 놓을게요.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경 씨, 정말 괜찮아요? 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태수 씨의 품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퇴원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소영이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소영아, 그 얼굴은 왜 그래? 어머니, 저 남편한테 맞았어요. 뭐? 소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가 빚을 졌다고 오빠 빚 갚느라 카드를 너무 많이 썼거든요. 그걸 알고 화를 내서 얼마나 졌는데? 2천만 원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돈 얘기였어요.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이혼당할 것 같아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요. 소영아, 그건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 잘 모셨는데요.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딱 잘나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돕는 게 뭐가 이상해요? 어머니 돈 많잖아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소영이도 결국 진우와 똑같았어요. 소영아, 가거라. 어머니, 나가라고, 당장. 소영이가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상속권 청구할 거예요. 뭐라고? 아버지가 어머니 배우자니까 저희도 권리 있어요. 어머니 죽으면 저희도 유산 받을 권리 있다고요. 소영이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태수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 들었나 봐요. 미경 씨, 태수 씨,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재에게 전화했어요. 민재야, 엄마 좀 도와줘.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소영이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민재는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제가 법적으로 알아볼게요. 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게 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고마워, 민재야. 엄마, 그래도 이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민재야, 엄마는 태수 씨를 사랑해. 그 사람 자식들이 문제지.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민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엄마. 엄마가 원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엄마 재산 보호해야 해요. 유언장 쓰시고 신탁 설정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한 푼도 안 가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 그래야겠구나. 네, 제가 변호사니까 제대로 해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민재의 도움으로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모든 재산은 민재와 수진이에게, 태수 씨에게는 아파트 거주권만 남겼습니다. 태수 씨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요. 그리고 신탁을 설정했어요. 제가 죽어도 진우와 소영이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안심하세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했어요. 고마워, 민재야. 엄마, 근데 그 남자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직. 말씀하세요. 숨기면 나중에 더 문제돼요. 그날 밤 태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 제가 유언장을 썼어요. 태수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유언장이요? 네. 제 재산은 모두 민재와 수진이에게 가요. 당신한테는 이 집 거주권만 남겼어요. 당신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수 있어요. 태수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화 안 나요?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미경 씨 재산은 미경 씨 자식들이 받아야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진우랑 소영이는 그 애들한테는 제가 따로 얘기할게요. 더 이상 미경 씨 재산에 욕심내지 말라고. 이미 늦었지만. 태수 씨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미안해요, 태수 씨.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죠. 제 자식들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슬펐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소영이가 경찰서에 저를 고소한 겁니다. 명예도용 혐의였어요. 뭐, 내가 명예도용을? 민재가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그 여자가 엄마 명의로 카드를 만들었다가 엄마가 취소시켰다며 허위 고소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에,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영이는 언론에도 제보를 했어요.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재혼한 부자 여성, 의붓딸 괴롭혀. 황혼 재혼 비극, 친자식만 챙기는 계모. 기사 내용은 엉터리였어요. 제가 소영이를 구박하고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다고 씌어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어요. 역시 재혼은 하는 게 아니네요. 저 여자 진짜 나쁘다. 의붓딸도 자식인데 돈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저를 악마로 만들고 있었어요. 태수 씨가 소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소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한테 너무하잖아요. 오빠는 죽을 뻔했는데 한 푼도 안 도와주고 저는 이혼당할 위기인데 모른 척하고. 그래도 거짓말로 고소하고 기사까지 내는 게 말이 돼? 거짓말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말 저희한테 그랬어요. 소영아, 아버지도 어머니 편이네요. 역시 돈이 무서운 거죠? 아버지도 어머니 돈 때문에 저희 버리시는 거죠? 너 미쳤어? 태수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경 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태수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수 씨, 일어나세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자식을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태수 씨는 그날 밤 소파에서 잤어요. 침대에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누워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외롭지 않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 날 민재가 집에 왔어요. 수진이도 함께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인터넷에서 난리 났던데.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민재가 서류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소영이 고소 거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될 거예요. 오히려 무고죄로 저희가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 인터넷 기사는 제가 정정보도 요청했어요. 명예훼손으로 소송도 준비 중이에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이게 가족끼리 하는 짓인가 싶어서요. 그때 태수 씨가 나왔습니다. 민재와 수진이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태수 씨가 인사했습니다. 민재와 수진이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 나갈게요. 근데 엄마, 정말 계속 같이 사실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태수 씨랑 살 거야. 그래요. 근데 엄마, 조심하세요. 그 사람도 결국 돈 때문에 엄마 만난 거예요. 수진아, 태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자식들 보세요. 다 돈밖에 모르잖아요. 민재가 거들었어요.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조심하세요. 두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태수 씨와 마주 앉았어요. 태수 씨, 우리 정말 이혼해야 할까요? 태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미경 씨가 원하신다면 나는 당신이랑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저는 미경 씨를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우리는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여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진우가 또 사고를 쳤어요. 이번엔 사기였습니다. 투자 사기에 연루된 거예요. 피해자가 수십 명이었습니다. 경찰이 집에 왔어요. 강진우 씨 계십니까? 아니요. 여기 안 사는데요. 보호자이신 강태수 씨 계십니까? 태수 씨가 나왔습니다. 제가 강태수입니다. 강진우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입니다. 태수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그를 붙잡았습니다. 5억이요? 네. 보호자분께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가고 나서 태수 씨는 쓰러졌어요.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태수 씨, 태수 씨. 저는 119를 불렀습니다. 태수 씨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겁니다. 혈압도 많이 올랐고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태수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 씨, 이혼해요. 제발요. 태수 씨, 저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잖아요. 제 자식들 때문에.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싫어요. 미경 씨, 싫다고요.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미경 씨, 제 자식이 5억을 사기쳤어요. 5억. 저 평생 모아도 못 갚아요. 괜찮아요. 우리 갚지 말아요. 피해자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그건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피해자 중 한 명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50대 여자였습니다. 강진우 아버지 맞으시죠? 네. 제 딸 대학 등록금이었어요. 3천만 원. 강진우 그 새끼가 투자하면 2배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믿었어요. 근데 날려먹었어요. 여자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딸이 이번 학기 등록을 못했어요. 휴학 신청했어요. 당신네 아들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돈이 돌아와요? 당장 갚아요. 안 그러면 당신도 고소할 거예요. 여자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갔습니다. 태수 씨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미경 씨,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재에게 전화했어요. 민재야, 진우가 사기를 쳤어. 5억이래. 그냥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 정신 차리세요. 5억이에요. 5억. 엄마가 왜 그 돈을 내요? 태수 씨가 너무 힘들어해서. 엄마, 그 남자 자식 잘못인데 왜 엄마가 책임져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민재야, 피해자들은 강진우한테 받아야죠. 엄마한테 받을 게 아니에요. 엄마, 정말 그 돈 내시려고요? 그럼 저 엄마랑 의절할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태수 씨에게 말했어요. 태수 씨, 미안해요. 나 도와줄 수가 없어요.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바라지도 않았어요. 태수 씨, 미경 씨, 이제 정말 이혼해요. 제 자식들 때문에 당신까지 망칠 순 없어요. 태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태수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 사랑했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태수 씨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어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2025년 초였어요. 소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소영이요. 무슨 일이야? 오빠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극단적 선택을. 아버지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세요. 어머니, 제발 좀 와주세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태수 씨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요. 문을 열자 태수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 씻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태수 씨. 태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알아요. 들었어요. 태수 씨는 바닥을 쳤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났어요.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태수 씨는 제 품에서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와락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조문객도 별로 없었습니다. 진우를 원망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애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태수 씨는 장례식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태수 씨에게 말했어요. 태수 씨, 우리 집으로 가요. 뭐라고요? 다시 같이 살아요. 미경 씨, 그건 안 돼요. 저는 당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제발 같이 가요. 태수 씨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태수 씨는 다시 우리 집으로 왔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됐어요. 이러다 태수 씨까지 잃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태수 씨 방문이 열렸어요. 태수 씨가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 씨는 제 침대로 왔어요.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태수 씨는 제 품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다시 함께 잤어요. 침대를 같이 쓰고 아침을 같이 먹고 산책도 같이 했습니다. 태수 씨는 조금씩 회복됐어요.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태수 씨가 말했어요. 미경 씨, 다시 결혼해요. 진심이에요? 네. 이젠 제가 미경 씨 없이는 못 살아요. 다시 시작해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시 시작해요. 우리는 2025년 봄에 다시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청에서 조용히 신고만 했어요. 누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둘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소영이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웬일이니, 소영아. 사과하러 왔어요. 소영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오빠도 잃고 남편도 잃고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얼마나 욕심을 부렸는지. 소영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 이제 달라질게요. 제발. 태수 씨가 소영이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정말 반성한다면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라. 네, 아버지. 저도 소영이를 안아줬어요. 소영아, 우리 딸. 엄마가 믿어줄게.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소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영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돈 얘기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주 놀러 와서 집안일을 도와줬어요. 진심으로 저희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봄, 민재와 수진이도 마음을 열었어요. 엄마, 그 사람이랑 정말 행복하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그럼 됐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태수 씨는 정말 엄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고마워, 민재야.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화해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64이 됐어요. 태수 씨는 70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한강변을 걷습니다. 손을 잡고요.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밤이면 서로를 안아요. 세상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온갖 문제 때문에 헤어질 뻔했지만 결국 함께 있어요. 어젯밤 태수 씨가 속삭였습니다. 미경 씨,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저도요, 태수 씨. 남은 인생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우리 끝까지 함께 있어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64과 70의 키스.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 엄마, 결혼식에 새아버지도 같이 오세요. 이제 가족이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전화를 끊고 태수 씨에게 말했어요. 태수 씨, 민재가 결혼해요. 우리 같이 오래요. 태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경 씨, 정말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황혼의 로맨스, 재혼의 어려움, 자식들의 갈등.
모든 걸 겪었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니라는 것.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태수 씨와 저는 이제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요.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밤이면 서로의 품에서 잠듭니다. 64과 70. 인생의 황혼기지만 우리에겐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소영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는 매주 찾아와서 저희를 챙깁니다. 돈 얘기는 일절하지 않아요. 대신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아버지, 약 드셨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지난주에는 소영이가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제가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소영아.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밖에 몰랐어요. 됐어, 소영아. 이제 그 얘기 하지 말자. 소영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진이도 놀러 왔어요.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5살 지우가 태수 씨를 안았어요. 태수 씨는 지우를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지우 또 컸네. 이제 초등학생 다 됐어. 할아버지, 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정말 우리 지우 대단하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요. 수진이가 제 곁에 와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가 편견이 많았어요. 새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알아줘서 고마워, 딸.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진이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재, 수진이, 소영이, 그리고 지우까지. 식탁은 시끌벅적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 지우야, 천천히 먹어. 아버지, 이거 드세요. 고맙다, 민재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태수 씨와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미경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미경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태수 씨 덕분에 외롭지 않은 거죠.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 씨, 제가 먼저 가면 어떡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아니, 저 나이가 70이니까 보통 남자들이 먼저 가잖아요. 그럼 저도 따라갈 거예요. 안 돼요. 미경 씨는 오래 살아야 해요. 아이들이 필요로 하니까. 싫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슬프면서도 소중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를 해요. 오늘도 함께 있어서 고마워요. 밤에 잠들 때도 말합니다. 내일도 함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합니다. 육체적으로도요. 64과 70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원합니다. 어젯밤에도 태수 씨가 저를 안았어요. 주름진 피부와 백발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소중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밤을 보냈습니다. 64과 70의 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태수 씨가 제게 반지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경 씨, 제가 돈을 모았어요. 연금 조금씩 아껴서 이거 받아주세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비싸 보이진 않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태수 씨, 이걸 언제? 1년 동안 모았어요. 미경 씨한테 제대로 된 반지 하나 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울면서 반지를 꼈어요. 딱 맞았습니다. 고마워요, 태수 씨.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미경 씨가 제일 예뻐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우리를 비췄어요.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는 이겨냈어요. 돈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세상의 편견 때문에 헤어질 뻔했지만 결국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나이도, 돈도, 심지어 자식들의 반대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것. 지금 저는 태수 씨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가을 하늘이 맑아요. 미경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언젠가 우리 중 한 명은 먼저 갈 거예요. 그날이 오면 남은 사람은 또 외로울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순간들이 모여서 영원이 되는 거니까요. 태수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경 씨, 당신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저도요, 태수 씨. 당신이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욕심 많던 의붓 자식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진우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소영이는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소영이는 반성하고 달라졌으니 그나마 다행이에요. 제 친자식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저의 행복을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태수 씨도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태수 씨와 저는 유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제 재산은 제 자식들에게, 태수 씨의 재산은 소영이에게. 우리는 서로의 돈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 때문에 함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64과 70의 나이에,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도 몰라요. 저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돈 때문이겠지. 창피하게.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진짜라는 것. 오늘도 저녁이 왔습니다. 태수 씨와 저는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걷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워요. 미경 씨, 내일도 같이 걸어요. 당연하죠.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같이 걸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었어요. 석양 속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속으로.